할리우드는 예로부터 꿈이 현실이 되는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빛나는 조명, 레드카펫, 끝없는 명성,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아이콘이 된 얼굴들. 그러나 이 완벽한 외관 뒤에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명성은 그 대가를 요구하며 이 대가는 종종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압박감, 외로움, 불면증,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많은 스타들을 위험한 심연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명성과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화의 무게 아래에서 무너진 실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찬사와 자기 파괴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그리고 왜 할리우드가 어떤 이들에게는 꿈의 끝이 아니라 악몽의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 엘비스 프레슬리. 그는 단순한 음악가 이상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음악, 패션, 그리고 명성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꾼 세계적인 현상이자 문화적인 지진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은 그를 범접할 수 없는 로큰롤의 왕으로 숭배했지만 화려한 무대 조명 뒤에서는 그의 조용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77년 8월 16일 엘비스가 그레이스랜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는 박수와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욕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끝없는 승리처럼 보였던 삶은 겨우 42세에 막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정맥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사실 그의 몸은 이미 수년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처방약에 대한 극심한 의존은 그를 지탱했지만 동시에 그를 파괴했습니다. 진통제, 수면제, 진정제가 그의 일상을 채웠고 결국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팬들이 불멸의 신화를 보았던 반면 엘비스는 자신의 이름에 갇힌 채 고립되고 병들었으며 점점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스템을 멈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죽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 이면의 인간은 그 명성에 대한 가장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2. 마릴린 먼로. 그녀는 할리우드의 얼굴이자 아름다움, 유혹,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매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미소로 세상을 매혹했지만 이 완벽한 가면 뒤에는 깊이 상처받기 쉬운 여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성은 그녀에게 안전을 제외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불면증, 외로움, 그리고 이상적인 이미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이 그녀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버티기 위해 그녀는 점점 더 자주 약물, 수면제, 알코올에 의존했으며 이는 매일 무너질 위험이 있는 취약한 균형이었습니다. 1962년 8월 5일 마릴린이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겨우 36세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과다 복용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수년간의 탈증과 그녀의 이미지를 사랑했지만 그 이면의 인간을 잊었던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나약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숭배했던 세상 때문에 죽었습니다. 3. 히스레저는 평범한 할리우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역할을 깊이 파고들어 종종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많은 것을 드러내는 타협하지 않는 예술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일찍이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유럽에서는 그의 강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연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명성 뒤에는 결코 안정을 찾지 못하는 정신을 가진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불면증, 내면의 불안감,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그는 처방약에 의존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조용한 싸움이었습니다. 미셸 윌리엄스와의 관계가 끝난 후 그는 점점 더 은둔했고 자신의 작업에 집착하며 몰두하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2008년 1월 22일 히스레저는 뉴욕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의 나이는 겨우 28세였습니다. 여러 약물의 치명적인 혼합이 그의 삶을 끝냈습니다. 그는 경솔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결코 멈추지 않는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평화를 찾다가 탈진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잊히지 않겠지만 그의 죽음은 천재성과 자기 파괴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4. 주디 갈런드 그녀는 한 세대의 목소리였고 할리우드 황금기의 희망과 마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디 갈런드는 이 명성에 대한 충격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10대 시절부터 그녀는 스튜디오의 통제를 받았고 그녀의 몸, 수면, 체중, 심지어 감정까지도 통제당했습니다. 버티기 위해 그녀는 잠을 깨우는 약과 잠들게 하는 약을 받았는데 이는 일찍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대중은 빛나는 예술가를 보았지만 주디는 끊임없는 탈진 속에서 불안, 우울증, 그리고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힘이 다한 후에도 계속 무대에 섰고 노래를 불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969년 6월 22일 그녀는 런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겨우 47세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과다 복용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수년간의 과부하와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소모했던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주디 갈런드는 세상에 잊을 수 없는 음악을 선물했지만 그녀 자신은 그렇게 자주 노래했던 평화를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리버 피닉스는 전형적인 아역 스타가 아니라 특별한 깊이와 감수성을 지닌 탁월한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비평가와 대중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새로운 세대의 차세대 슈퍼스타로 보았습니다. 그의 동시대인들과 달리 그는 할리우드의 피상적인 화려함을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살았으며 환경 및 동물 권리 운동에 참여했고 명성과 돈을 넘어선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내면의 탐구가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 성공, 대중의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압력과 유혹으로 가득 찬 환경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삶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리버는 점점 더 균형을 잃었고 지지대와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1993년 10월 31일 그는 웨스트 할리우드의 바이퍼 룸 앞에서 쓰러졌고 몇 분 후 그는 겨우 2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치명적인 약물 조합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삶을 끝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젊은이가 내면에서 무너질 때 이상주의와 재능조차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할리우드를 뒤흔들었습니다. 리버 피닉스는 너무나 강렬하게 느끼고 너무 일찍 떠난 예술가, 잃어버린 미래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6.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그는 당대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이었고 섬세한 뉘앙스와 내면의 심연을 다루는 명인이었습니다.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은 역할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살았고 비평가와 대중 모두를 뒤흔드는 강렬함으로 연기했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이 높이 평가받았던 유럽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수상 경력과 오스카상 뒤에는 젊은 시절부터 중독과 싸워온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술을 끊었지만 내면의 압박감, 자기의심,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재발했을 때 그는 수치심과 고립감 속에서 조용히 재발했습니다. 2014년 2월 2일 호프만은 뉴욕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과다 복용으로 46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지능, 성공, 그리고 인정이 오래된 악마로부터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은 특별한 영화적 유산과 침묵이 때로는 어떤 약물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7. 존 벨루시. 그는 순수한 에너지, 예측 불가능하고 시끄러우며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모든 무대를 장악하는 남자였습니다. 존 벨루시는 당대 최고의 코미디 재능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고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와 블루스 브라더스와 같은 영화로 유럽 관객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유머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즐거움 뒤에는 급격한 몰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성이 커질수록 그의 약물 사용도 증가했고 끝없는 파티,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그의 자기 파괴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축하하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벨루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점 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1982년 3월 5일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의 나이는 겨우 33세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헤로인과 코카인의 치명적인 혼합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할리우드를 뒤흔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한 시대의 잔혹한 종말을 알렸습니다. 존 벨루시는 밝고 강렬하게 타올랐지만 아무도 제때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수백만 명을 웃게 했지만 자신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던 한 남자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이 7명의 운명은 할리우드의 화려함 뒤에 종종 숨겨져 있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명성, 돈, 그리고 찬사는 이 사람들을 외로움, 내면의 압박, 그리고 정신적 심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범한 재능을 가졌고 수백만 명에게 사랑받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처럼 취약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종말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성보다 성과를 우선시하고 나약함을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할리우드는 아이콘을 만들지만 그 이면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종종 잊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충격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유명한 이름 뒤에는 도움이 필요했던 한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비극은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아무도 제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